정말 이렇게 궁금한 것들을 시원하게 물어볼 수 있는 코너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닥터 장동성 과장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 장동성입니다. 자, 대장암이네요. 맞습니다. 네, 와. 오늘은 대장암 검진, 그리고 대장암 검진에서 있어서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검사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정말 대장암 검사 어떻게 합니까? 대장암 검사가요, 대장 네. 내시경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네. 일단 몇 가지 검사들이 좀 있습니다. 예. 네, 일단은 국가암검진으로 음. 한정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요. 네. 국가암검진은 50세 이상, 예. 50세 이상부터 해서 매해 분변 자멸 검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50세 넘어가면 이제 대변통 받아가세요라고 예. 하거든요. 대변통을 받아가서 집에서 이제 변을 보고 변의 일부를 이렇게 숟가락 같은 게 있어요. 그걸 툭 떠서 이제 제출을 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그게 50세 이상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저 학교에 몇 번 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50세가 아니라 저는 초등학교 때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기생충 검사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 당시에는. 좀 달라요?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이 대변으로 할 수 있는 검사가 여러 종류가 있네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 중에서 이제 대장암 검진을 위한 검사가 분변 자멸 검사라고 해서요. 네. 이제 말이 좀 어렵죠.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지를 보는 검사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변에 피가 있으면 양성으로 나오는 거고요. 예. 피가 없으면 음성으로 나오는 검사예요. 그게 그래서- 피가 있단 말은 아무래도 이제 대장에 어떤 그런 상처나 염증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대장암이거든요. 대장암은 조직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예. 취약하기 때문에 쉽게 피가 나요. 음. 그래서 이제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들이 있고 본인이 모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잠깐만 이런 이야기 하기 그런데 한 며칠 전에 제가 피가 살짝 묻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예. 이게 너무 이게 한 3일인가 4일 만에 변을 봤거든요. 치질이시죠. 아니 그러면 이제 대장암일 수도 있고 치질일 수도 있는데 치질 외에도 변에서 피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있죠. 여러 가지 오. 원인들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장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장염도 피가 날 수 있어요. 예. 항문은 예. 굉장히 살짝만 찢어져도 굉장히 아파요. 그런데 이게 조금만 안쪽으로 돌아가면 예. 통증이 없어지거든요. 음. 그 선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있는 선이 있고요. 신경세포가 없어지는 선이 있습니다. 그 안쪽에도 치질이 생길 수 있어요. 그 안쪽에 생기는 치질을 내치액이라고 그러는데 내치액은 또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 있습니다. 네, 그냥 피만 나는 거죠. 한 번씩. 네. 이제 신경세포가 없기 때문에 정작 본인은 모르는 거네, 그죠? 네. 오히려 바깥쪽에 튀어나오는 외치액이라고 하는데 외치액은 손가락으로 만져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얘가 부풀어 오르면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거는 바로 알고 바로 이제 진료를 보러 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내치액은 이제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내치액이 밖으로 튀어나오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혈관 치액이라는 게 혈관이 부풀어 오른 건데 혈관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항문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변 볼 때마다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을 일부러 손가락으로 그걸 다시 덩어리를 집어넣어야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질 수술을 따로 해야죠. 네, 이제 어쨌든 그럴 때 이제 변에 이제 피가 같이 섞여서 나올 수 수가 있죠. 있으니까 검사를 이제 받아봐야 되는 네, 거죠. 그거는 이제 치질 쪽은 사실 이걸 전문으로 보시는 이제 항문외과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진료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안쪽에서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들, 염증성 장질환이라든지 아니면 계실출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혈관 안 좋은 분들이 이제 혈관이 영성이라고 해서 혈관들이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피가 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대장 쪽에 있는 혈관들이 안 좋아져서 피가 나올 수도 있네요. 그런 안쪽에 있는 다른 점막의 혈관들이 안 좋아서 나는 그런 혈관성 질환들도 있고요. 그거는 육안적으로 봐야지만 확인이 되고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가 대장암 검진에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대장 질환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수적이고 중요한 검사라고. 아니 그렇게 중요한 검사인데 왜 50세부터 이상 합니까? 3, 40대도 요즘엔 발병률이 좀 많다고 들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소화기 내시경 학회, 그러니까 내시경을 하는 의사들의 학회 모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0세 이상이 넘어가면 대장 내시경 검사는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고 위험 인자가 없더라도 50세가 넘어가면 5년에 한 번씩은 검사를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암검진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다른 문제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비용적인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5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에게 계속 대장암 검사를 넣으려고 하면 국가공단 재정이 아주 많이 들어가겠죠. 왜냐하면 대장 내시경 검사는 싼 검사는 아니거든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대장 내시경 검사, 우리가
항문에 있는 질환들에 대한 고민과 치료를 생각을 했던 시기는 굉장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왜냐하면 항문에서 피가 나는 질환들이 예전에도 있었을 거잖아요.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말을 많이 타고 이러니까 그렇죠. 좀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항문으로 뭔가를 치료를 하겠다라는 시도들은 뭐 기원전으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뭔가 그 안을 들여다보겠다라고 시작이 된 거는 한 1800년대 정도로 보거든요. 와, 이게 위내시경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대장내시경이 먼저입니까? 비슷하게 시작이 됐을 것 같아요. 그 기계 자체가 제가 예. 봤을 때는 뭐 항문으로 넣으면 항문 내시경인 거고 입으로 넣으면 위내시경이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그 잠깐만요. 아니 물론 따로 아니, 가야죠. 언뜻 불현듯 떠오르는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을 받으러 갔을 때 예, 이게 수면하기 전에 네네. 제 눈에 보이던 내시경 기계가 한 대였거든요. 네. 정말 같은 걸 씁니까? 아, 제 기억으로는 입에 한 넣었던 대였던- 거를 예. 항문으로 다시 집어넣는 예. 거를 와. 또 두 개 따로 있어요. 내시경 장비가요. 예. 큰 본체가 하나가 있고요. 컴퓨터처럼 본체가 하나가 있고 본체에 연결하는 이제 스콥이라는 이제 그렇죠. 기계가 달려 있는데 예. 이제 위는 위 전용 스콥이 있고요. 아. 대장은 대장 전용 스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내시경을 하고 위내시경 장비를 빼서 세척을 보내고요. 예. 또 근데 본체는 공유를 해요. 본체에다가 이제 대장 내시경 스콥. 아니, 본체는 중요한 게 이게 들어가는 그게 그렇죠, 중요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는 굉장히 엄격한 관리에 의해서 소독이 이루어집니다. 내시경 장비는. 음. 왜냐면 이게 몸에 있는 체액들이 묻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관이잖아요. 예. 네, 그거 세척만 하더라도 30-40분 걸립니다. 네, 그러니까 내시경 이제 장비. 다르죠, 이게. 다릅니다. 예, 길이도 다를 테고. 뭐. 길이도 다르고 오. 굵기도 다르고 기능도 좀 다르고요. 약간 좀 안심이 됩니다. 네. 그건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와, 지금도 솔직히 굉장히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네. 예전에는 이거 힘들었겠는데요. 자, 예. 지금은 연성 내시경입니다. 연성. 굽혀지죠. 연성. 예, 약간 뭐 고무같이 근데 이렇게.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이게 직선이었죠, 직선. 와, 그러면 이게 잘못 길 찾아가면 이렇게 상처가 나거나 쇠고챙이를 입으로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쇠고챙이를. 약간 천공같이. 천공이 생길 위험이 굉장히 높았겠죠. 와. 그리고 1800년대면요. 아직 전구가 발견되기 전이었습니다. 들어가도 어두워서 안 보이겠네요. 안 보이죠? 뭐 어떻게 받겠어요? 어떻게 봅니까? 촛불로 켜가지고 구멍에다가 촛불로 켜가지고 그 빛을 어떻게 뭐 거울로 반사를 시키던가 이런 식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을 거예요. 와. 시작이 됐던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 차력사들을 대상으로 좀 했대요. 차력사들. 옛날에 차력사들이 막 입으로 칼을 집어넣고 막 이런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분들은 이제 이게 목과 이거를 일자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답니다. 잠깐만요. 그게 이거 아닙니까? 사실은 이제 약간 좀 속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많이 해봤는데 네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진짜 넣는 줄 아는데 사실은 이거거든요. 진짜 넣었어요, 예전에. 그 당시에 실제 차력사들을 진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게 일자로 만드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야 요거 한번 너 넣을 수 있냐? 너 이거 넣을 수 있어? 이렇게 한번 시켜본 거죠. 와.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제 위를 보기 위해 위랑 식도를 보는 거죠. 그 안쪽까지 더 못 내려가고 위랑 식도를 보기 위해서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 넣었을 거고 예. 지금도 위내시경 하면서 정말 드물지만 구강에서 이제 식도로 내려가는 구간에 이게 그 괄약근이 있거든요. 요 예. 구간이 원래 넘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어. 비수면 내시경 할 때도 보통은 요 구간에 꿀꺽 삼키세요 이러면서 넘긴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거 되게 힘들어하세요 많이들. 예. 예, 그래서 요 구간에서 빵코가 뚫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당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내시경이 개발이 됐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저거는 내시경인 것 같다. 현대적 내시경이 그거는 이제 나온 게 있었겠네요. 유럽 쪽이 아니고 예. 의외로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쪽에서 개발됐습니다. 어디서요? 일본에서. 일본이 그 카메라라든가 이런 쪽으로 발달이 됐어요. 맞습니다. 굉장히 역시 이제 책을 많이 읽으시니까 역시 교양이 상당하시네요. 일본에서. 일본에서 예. 1960년대 정도에 현대에 우리가 사용하는 내시경의 한 10초 정도가 만들어져요. 이제 만들어졌던 최초 계기가 뭐냐면 이제 위암을 수술하는 외과 의사가 네. 항상 위암은 너무 늦게 진단이 되니까 네. 이미 수술을 해도 환자들을 제대로 못 살리는 경우가 많은 거죠. 왜냐하면 증상이 있고 나면 암은 늦은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위암을 조금 빨리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하고 싶고 수술을 하고 싶은데
빨리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위를 보려면 위는 어쨌든 입으로 들어가야 되는 방법. 왜냐면 아니면 배를 열어야 되니까. 아무 증상이 없는 사람 배를 함부로 열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올림푸스 그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와 함께 예. 야 너네 여기 집어넣어서 위 볼 수 있는 이 렌즈랑 요거 좀 만들 수 있냐? 해가지고 내시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와, 야 이거 엄청난 발전을 가져왔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구부러지는 게 1단계였겠죠. 예. 그리고 앞쪽에서 빛이 나오게 와. 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이게 빛도 그냥 전구를 갖다 넣으면 전구가 빛 틀어놓으면 뜨겁잖아요. 이게 화상 이슈 이런 것도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열이 나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다 보완이 되는 거죠. 굵기도 사람이 삼킬 수 있는 굵기로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기계를 조작해서 조직 검사가 필요하면 또 구멍이 필요하잖아요. 오. 조직을 빼낼 수 있거나 그 다음에 위에 이물질 같은 게 남아있으면 이것들 청소를 또 해야 되니까 예. 뭔가 물을 쏘거나 혹은 뭘 빨아다니거나 이런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면서 지금의 내시경 기기가 개발이 된 거죠. 네. 와, 지금 내시경은 그러면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간. 네, 그렇죠. 야, 지금 내시경 수준 어디까지 왔습니까? 지금 내시경 장비라고 보면 사실 내시경 장비는 이미 활용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많고 너무 다양하고 예,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시경 기기도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걸 떠나서 조직을 채취하기도 하고, 네, 빼내기도 하고요. 또 청소를 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캡슐 내시경이라고 해서 오. 우리가 내시경으로 위에서 보는 것과 아래에서 대장 내시경으로 보는 것의 구간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소장을 못 봅니다. 아. 소장을 보기 위한 내시경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더블 벌룬 해가지고 소장을 착착착 접어가지고 최대한 소장을 접어서 보는 그런 내시경도 개발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캡슐 내시경이라고 해가지고 요만한 캡슐을 삼켜요. 오. 그러면 캡슐에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요 캡슐이 소장을 타고 넘어가다가 이 소장의 특정 질환이 의심되는 곳을 관찰을 하는 그런 내시경 장비까지도 있습니다. 와, 그럼 그 작은 캡슐 안에 카메라가 있고, 네. 또 빛이 있는 거죠. 빛을 얘가 어쨌든 뿜어내야 오, 그렇죠. 예, 뭔가를, 어두우니까. 예, 어쨌든 몸속은 어두우니까 예.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배터리도 있어야 배터리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안전성도 확보가 돼야 되고 네. 그런 내시경까지도 이미 엄청 진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그 역할을 하고 얘가 다시 또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싸는 거죠. 잠깐만, 그 계속 있다가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우주선을 타고 아주 작아져 가지고 몸속에 들어가서 막 거기서 막 뭐 이런저런 역할을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오, 이너스페이스. 이 안에 우주.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지요 영화를 사는 거. 와,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데 어떤 갈기로 막 식도에서 음식물이 막 내려오니까 우주선에 안 떼내려 가려고 빡 걔가 버티면서 있잖아요. 다시 내시경으로 넘어가시죠. 어쨌든 그래서 현재 예. 아까 내시경 장비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현재에도 지금 내시경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의 선구주자는 다들 일본 회사들입니다. 아. 네, 뭐 올림푸스도 있고, 뭐 펜타스도 있고, 뭐 후지. 예. 우리가 카메라 회사들로 다들 알고 있는 회사들이 예. 지금도 다 내시경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 아니 근데 이제 그 내시경이 위내시경도 있고 대장 내시경도 네. 있지만 지금은 다양하게 또 쓰이고 있죠. 다양하게 쓰이죠. 뭐 그밖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내시경 하면 생각하는 게 위내시경이랑 대장 내시경인 거고요. 기관지 내시경이 있어요. 폐를 보는 아, 내시경. 와 그거는 그 마취를 해야 되겠는데요. 기침 계속 네, 나서 어떻게 보통 버팁니까? 진정제를 좀 쓰고 합니다. 예. 진정제 좀 쓰고 하고요. 예. 그거는 정말 필요할 때만 주로 합니다. 기관지에 있는 암이 의심되거나 뭐 이런 경우. 그래서 그거는 보통 호흡기내과에서 하고 그거는 이제 필요한 분들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검사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죠. 네. 네, 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장 내시경을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너무 자주 받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너무 접근성 너무 자주 해도 좋지 않다. 네. 왜냐하면 대장 내시경의 검사 자체가 그렇게까지 안전한 검사는 사실은 아니에요. 잘하면 안전하지만 대장 내시경 모든 검사를 몸속에 관을 집어넣는데 관 길이 몇 미터쯤 집어넣는지 아세요? 대장 내시경 검사? 아니 뭐 한 이 정도 어떡하지 않나요? 어디 뭐 계속 들어갑니까? 누우셨을 때 그 걸려있던 거 혹시 한 몇 미터쯤 돼 보이시는 혹시 아, 봤어요? 그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이래 좀 이래 그 뭉뚱한 덩어리와 그렇게 앞에 있었구나. 요 정도만 봤지. 아. 들어가면서 뭐 자세히는 못 봤는데. 아, 이거 길어요. 대장 내시경 검사 길이가 짧은 게 1.3m. 와, 그게 다 들어갑니까? 보통 다 들어가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막 이게 구불구불 다 들어가요. 네네네. 그리고 긴 거는 1.6m짜리 있어요. 와. 네, 장이 쭉쭉 늘어나시는 분들은 일부러 긴 거 쓰기도 하거든요. 우리 몸의 장이 대충 대장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아, 이렇게 막 이렇게 지그재그로. 예. 이렇게 생긴 거는 소장 쪽이고요. 소장이고. 일단은 장이 예. 이게 약간 운동장이라 치면 한 바퀴 예. 빙 돌거든요. 대장은. 아, 그래요? 그래서 대장 내시경 검사는 중요한 게 두 가지 있습니다. 잘 들어갔다가 잘 예. 나오는 겁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아. 잘 들어가려면 이 길 따라 가야 되는데 대장 내시경은 항문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소장이랑 대장이 만나는 우측 결장이 끝까지 갑니다. 여기까지 들어가는 게 일단 첫 번째 숙제예요. 예.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길이 일단 운동장을 한 바퀴 좀 도는데 예. 근데 중간에 레일이 좀 꼬불꼬불되어 있는 레일이 있어요. 그 사람마다 다르겠죠. 네, 예. 그게 구불결장이라고 하는 예.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횡행결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장이 아주 지멋대로 돌거든요. 얘네들은 아주 자유롭게 돕니다. 그래서 자유결장이라 그래요. 자유롭게 얘들이 안 달려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줄을 이쪽에만 매달아 놓은 고 이렇게 이제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뱃속에서 약간 지멋대로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장이라 그 위라든가 이런 건 어디에 이제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장은 그러면 어느 부분만 붙어 있고 어느 부분은 그냥 쭉 이렇게 그냥 맞습니다. 줄넘기처럼 이렇게 있네, 그죠? 그렇게 늘어져 있어요. 물감석이 하면 이쪽으로 내려오고 옆으로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네네네. 와. 그래서 사람마다 장 모양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대장 내시경이 사람마다 난이도의 차이가 좀 생기거든요. 아, 그렇네요. 그리고 대장 내시경을 검사를 할 때 네. 저도 처음에 배울 때 뭐라고 얘기를 들었냐면 장을 차곡차곡 접어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장을 차곡차곡 접는다.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예. 장이요. 아까 제가 1.3m 얘기했잖아요. 예. 다 들어갔는데 반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양말 신듯 좀 하고 당겨내고 그렇죠. 또 들어가면 또 당겨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 그죠? 이제 예. 이게 보통 스콥 두께가 한 새끼손가락, 한 새끼손가락은 좀 두껍고, 예. 이 정도 두께입니다. 예. 이 정도 두께 되는 꼬챙이에다가 장을 요렇게 이렇게 끼우는 거예요. 계속 접어서 넣어야 요거를 되는 막 거죠. 이게 앞쪽이 구부러지거든요. 예. 구부러져서 당겨가지고 접어넣고, 당겨가지고 접어넣고, 이런 식으로 넣습니다. 일이 그- 많네요.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네. 원칙적으로는 깔끔하게 잘 들어가면 한 8, 90cm 정도면 다 들어가요. 8, 90cm 정도면 이렇게 접을 때 잘 접고 이렇게 가지고 하면 여기까지 들어가면 예. 딱 들어간 위치가 한 8, 90cm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제 살살 펴면서 싹 살펴보면서 그렇죠,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는 그 자유로운 결장 부분에서 1.3m가 다 들어갔는데 아직도 끝에 도달을 못해. 우측은 그냥 왼쪽도 아직 못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접어가는 게 기술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들어갔는데 다 못 들어갔어. 네. 그럼 다시 나와가 다시 접으면서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와. 만약에 어떻게 접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이까지 왔어. 예. 근데 아무래도 그거 안 가. 예. 이미 막 똥꼬랑 막 이미 뽀뽀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빼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아. 진짜 몸을 막 이러면서 할 때가 있거든요. 진짜. 제가 이야. 몸 좀 써서 그런데 어쨌든 막 진짜 막 저한테 아무런 받으러 안 오시겠는데 큰일 났다. 어쨌든 진짜 이까지 집어넣은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이거 보시면은 의사 선생님들 공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대장 네. 내시경이요. 금방 그러니까 삽입 시간이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데 금방 들어가면 한 2분에서 3분 정도면 다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오래 걸리면 한 2, 30분 막 정말 사투를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대장 내시경은요. 네. 예전보다는 많이 낮아졌지만 1000명 중에 1명 정도의 천공 위험이 항상 있다고 하거든요. 위 내시경보다 오히려 대장 내시경의 천공이 좀 더 높습니다. 근데 1000명 중에 1명이면 굉장히 높은 숫자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 정도까지는 안 생겨요. 항상 천공은 그래서 뉴스 기사에서 좀 크게 나죠. 누가 천공이 됐는데 와. 뭐 환자가 사망을 했다거나 뭐 건강하게 검진 받으러 왔는데 대장 내시경 하다가 이제 뭐 와. 이제 좀 안타까운 경우긴 하지만 아, 그런 그런 경우들이 저도 예. 아직까지 그런 적은 없는데 항상 그 위험과 그 부담을 항상 안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검사를 하지 않으려고도 하는 것도 항상 선배들이 항상 얘기하는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마라. 어려운 사람은 너도 못 넣지만 남도 못 넣는다. 무리하게 넣으려고 하지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네. 잘하시는 대가분들 있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한국 의사들 되게 잘해요. 잘하는데 그래도 그런 위험성들이 어쨌든 존재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길게 돌아왔는데 어쨌든 너무 그래서 자주 해도 안 자주 된다. 하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검사를 했을 때 언제 다시 하세요? 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깨끗하면요 5년에서 10년 뒤 검사 봅니다. 오. 유럽 쪽은 10년에서 20년. 왜냐면 대장 내시경 검사가 워낙 비싸기도 하고 접근성이 오. 낮은 나라에서는 10년에서 20년 뒤 검사를 하기도 해요. 이유가 뭐냐면 대장암의 발병 기전 때문에 그래요. 대장암 검진 목적으로 하는 대장 내시경은 대장암의 발병 기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암에 비해서 대장암은 그 발병의 루트가 이 스텝이 조금 알려져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이제 유전자 변이가 하나 생기면서 이게 암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네. 그 전 단계 병변이 우리가 흔히 용종이라고 하는 걸 뗐을 때 선종이라는 단계예요. 예. 예, 그 단계를 스텝을 밟으면서 가거든요. 갑자기 하늘에서 대장암이 툭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가 있는데 그게 생각보다 꽤 시간이 걸려요. 뭐 정말 특이한 엄청 악성도가 높은 그런 종류의 대장암이 아니고서는 대장암은 그 스텝이 조금 오래 걸리는 편이기 때문에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해서 깨끗한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는 5년에서 10년 뒤, 뭐 외국은 뭐 10년에서 20년 뒤 검사를 얘기하는 것도 대장암이 좀 천천히 진행되는 암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암과 달리 대장암은 진행되는 정도를 충분히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네. 그런 기간들이 있네요. 그래서 깨끗하면 5년.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종합검진 이런 걸로 이제 회사에서 이런 데 지원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 대장 내시경 계속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네. 근데 특이하긴 한데 우리나라 대장 내시경의 권고 사항 중에서 예. 2년은 없어요. 대장 내시경을 몇 년 뒤에 받으라는 권고 사항 중에서 2년은 없습니다. 근데 예. 2년이 어디서 나온 숫자냐면 위내시경을 보통 40세 이상에서 2년마다 한 번씩 국가검진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많이들 하세요. 예. 근데 대장 내시경은 135 보거든요. 135. 1년 뒤, 3년 뒤, 3년에서 5년 뒤, 5년 뒤 검사. 5년 이상 검사. 뭐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깨끗한 경우에 5년. 그 다음에 선종 한두 개 있거나 뭐 작은 용종 몇 개 그냥 떼어내는 경우에는 3년에서 5년 뒤 검사 봐요. 그리고 선종이 제법 여러 개 때는 한 5개 이상의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 좀 큰 용종을 제거하는 경우, 조직 검사 소견상 조금 위험했던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3년 뒤 검사. 그리고 선종을 10개 이상 뗐을 때는 1년 뒤 검사입니다. 1년 뒤 검사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용종을 정말 많이 뗐을 때 이외에는 없습니다. 네. 지금 용종이 굉장히 많으니까 1년 뒤에 다시 보자. 그러니까 그만큼 많다는 거는 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왜냐면 대장 내시경 검사가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예. 사람이 하는 검사고 사람이 눈으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10개 뗐으면 뭐 몇 개 더 남아있을 확률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1년 뒤에는 한 번 더 체크해봐라. 남아있는 용종을 제거하는 게 좋겠다.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기간의 권고사항을 지키면 좋은데, 뭐, 물론, 뭐, 그래서 그것도 상황마다 다르죠. 상황마다 다르고, 용종이 깨끗하게 제거가 잘 안 된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검사를 한 의사에게 대장 내시경 검사 몇 년 뒤에 또 받으면 될까요? 라고 꼭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답변을 받으시고 그 기간을 뭐 어디 적어 놓으시거나 해서 좀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자주 할 필요가 있는 검사라고 보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연령이 높으신 분들, 막 70세가 넘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장정결제를 복용하는 그것만으로도 탈수라든지 전해질 이상 같은 그런 합병증이 올 수 있어요. 검사도 받기 전에 자칫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막 70세 할머니가 예. 대장암 크게 다른 이상이 없이 대장암 검진을 받으러 왔는데 기저질환도 막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탈수가 좀 잘 올 수 있거든요. 약 먹다가 탈수가 막 새벽에 일어나서 열심히 약 먹고 화장실 가서 싸고 하고 일어났는데 쿡 넘어져 버리면 이게 아무래도 이제 설사를 하다 보니까 수분이 많이 나가니까. 그러다가 쿡 넘어져가지고 어디 받거나 뭐 엉덩방아 잘못 쪄가지고 이제 뭐 뼈 부러지거나 이러면 뭐 괜히 검사 받으려고 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중하게 검사를 본인이 검사 대상인지를 좀 알고 검사를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좀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위내시경은 조금 더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또 왔다 갔다 하긴 한데 위내시경은 깨끗한 분들은 2년에 한 번 검사하시는 거고요. 40세 이상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유로 위 점막이 이미 좀 변형이 오신 분들이 있어요. 뭐 위축성 위염, 뭐 장상피 화생 같은 그런 용어들을 좀 쓰는데 그런 점막 변화가 오신 분들은 위암 발병률이 조금 올라간 분들,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 검사하시는 거를 오히려 더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위내시경은 오히려 좀 더 자주 하는 게 좋고요. 대장 내시경은 조금 더 좀 이렇게 그 검사 최근 검사에 맞춰서요. 만약에 뭐 이전 검사에서 엄청 많이 뗐는데 그 다음 검사에서는 안 뗐어요. 그러면 이전에 많이 뗐다고 해가지고 계속 2년마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최근 검사를 기준으로 보통 그 다음 검사 기간을 좀 설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이 건강하기 위해서 유산균이 많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건강한 유산균이 있는 게 필요하죠. 아니 유산균을 그러면 이제 많이 섭취를 하는데 장까지 가기 전에 다 죽잖아요. 일부 살아서 가죠. 네. 그래서 제가 생각했는 건 그 유산균을 이렇게 아예 그냥 뒤에서 그냥 밀어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거든요. 여기서 먹으면 자꾸 죽으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는 안 하긴 하는데요.
아, 있어요? 안 하긴 하는데 변을 이식하기도 합니다. 와, 그건 이건 있네, 그죠? 저 진짜 생각만 했었는데. 이게 그 영어로는 fecal transplantation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특정 질환이 있어요. 이제 장에 있는 장내 미생물층이 안 좋아가지고 장에 문제가 생기시는 분들은 정상적인 변을 장에다가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 그런 치료도 합니다. 물론 근데 그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 우리나라는 시행을 하는 병원이 뭐 있다고는 알고 있는데 저도 어디 사는지 잘은 모르겠고요. 이제 유익균을 이게 아무래도 이제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장내 미생물층이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개념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유익균이 많고 그 다음에 유해균이 적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이 실제로 위장장애와 얼마만큼의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낮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어디 정도까지 와 있냐면 머리와 이제 장이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오. 그래서 이제 brain gut interaction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 이제 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여러 가지 위장장애들이 생기고 그것이 여러 가지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들 연구를 하고 있어요. 야, 의학의 신, 오늘 이 장 건강에 대해서 한마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텐데, 뭐 뻔한 이야기, 뭐 건강한 운동, 네. 뭐 건강한 식습관, 이런 거 말고 네네. 정말 주의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다른 것보다는 이 단당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아, 단 거. 그러니까 이제 뭐 탄산음료라든지, 네네네. 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어떤 그런 과자나 초콜릿.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해보면서 예, 이제 최근의 의학적인 트렌드는 계속 연결이 돼요. 예. 특히나 이 대사, 당뇨, 고혈압, 이제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리고 간 질환 뿐만 아니라 이게 그 장까지도 예. 이런 여러 가지 대사 질환들이 다 연결이 된다라는 것들을 요새 좀 체감을 하고, 의학적으로도 그렇게 통합해서 개념을 간다라고 좀 많이 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물론 그래서 통합적으로 가다 보니까 통합적인 약간의 접근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가지로 뭔가를 접근해서 얘기할 수는 없는데, 뭔가 건강에 있어서 최근에 많이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요즘 단당류 부분이에요. 체중 문제도 그렇고 간 문제도 그렇고 이 탄수화물, 특히나 탄수화물 중에서도 이 정제된 당 부분이 건강에 굉장히 많은 이제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들이 요즘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탄산음료 거의 달고 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그런 것들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은 좀 고민해 보시는, 본인의 식습관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장동성 과장님하고 의학의 신, 이 대장 내시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야,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한 게 자꾸 떠오릅니다. 이 코너 이거 제발 좀 과장님께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불러만 주시면 제가 제주도에서 어떻게든 날아와가지고 제가 뭐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TBC 클리닉 건강 365 의학의 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